김밥이라는 음식 들어보셨어요? 남조선에서 먹는 음식이래요. 밥이랑 반찬을 김으로 싸서. 엄마,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 저렇게 맛있을까? 1980년대 평양에서 시작된 이 작은 호기심이 우리 모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 꿈 같은 이야기는 곧 악몽이 되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 김밥에서 고기 맛이 나요. 진짜 고기가 들어있어요. 김밥 한 줄에 울었던 그날, 우리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힘차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평양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는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부산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4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구경 방직 공장에서 15년째 일하며 생긴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명희야, 일어나야지. 영숙은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던 16살 딸을 깨웠습니다. 명희는 엄마의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죠.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맑고 총명했어요. 엄마, 또 공장 가세요? 명희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묻습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 집 월세와 두 모녀의 끼니를 책임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겠니? 영숙은 낡은 가방에 점심 도시락을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시락이라고 해봐야 삶은 옥수수 2개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그나마도 옥수수는 어제 이웃집 할머니가 나눠준 것이었어요. 명희는 엄마가 나간 뒤 혼자 남은 집에서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북한 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던 중 희미하게나마 남한 방송이 잡혔어요. 그 순간 명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이 있다는데 밥과 반찬을 김으로 싸서 먹는 거래요. 한 줄에 1,000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상상해봤어요.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북한에서는 밥 한 그릇도 귀한데 반찬까지 함께 넣어서 먹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이 돌아왔을 때 명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김밥이라는 음식 들어보셨어요? 영숙은 딸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싶어서였죠. 김밥, 그게 뭐니? 남조선에서 먹는 음식이래요. 밥이랑 반찬을 김으로 싸서 먹는 거래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제대로 된 반찬 한 가지 먹어보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데 남한 음식에 대해 꿈을 꾸고 있다니.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지, 명희야. 그런 생각 말고 현실을 봐야 해. 하지만 명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밥에 대한 호기심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김밥이 어떤 맛일지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그 꿈속에서 김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죠. 영숙은 딸이 잠든 뒤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게 걱정되었어요.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남편은 3년 전 정치범으로 몰려 어디론가 끌려간 뒤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딸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명희야, 앞으로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딸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속 호기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죠. 며칠 지난 어느 날, 영숙이 일하는 구경 방직 공장에 특별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간부들이 창고 쪽으로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숙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동료 작업자인 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야? 영숙이 재봉틀을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중국에서 온 물자 중에 남조선 물건이 섞여 있다나 봐. 단간부들이 난리 났더라고. 순자가 주변을 살피며 귓속말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남한 물건이라니 혹시 명희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창고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고 앞에는 여러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버려진 듯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당간부들은 이미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난 상태였죠. 영숙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한재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영숙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그 테이프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명희와 함께 집에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그 테이프를 넣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나만 방송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밥 천국에서 만든 김밥 한 줄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김밥엔 사랑이 있어요. 경쾌한 광고 음악과 함께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명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엄마, 들어봐요. 정말로 김밥이라는 게 있어요. 영숙도 놀랐습니다. 딸이 말했던 게 정말이었네요. 테이프에서는 계속해서 나만의 일상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분식집, 편의점, 학교 앞 떡볶이 가게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엄마, 저기서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명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글쎄다, 명희야. 너무 믿지는 말자. 영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딸과 함께 그런 세상을 꿈꿔봤어요. 그 후 며칠간 두 모녀는 밤마다 그 테이프를 들으며 나만의 일상을 상상했습니다. 특히 명희는 김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먹어보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한 친구 미옥이에게 실수로 남한 이야기를 흘리고 말았어요. 미옥아, 너 김밥이라는 음식 들어봤니? 명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미옥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야? 어디서 들었어? 남조선에서 먹는 음식이래. 밥이랑 반찬을 김으로 싸서. 명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옥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공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검은 중산모를 쓴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리영숙 동무인가? 한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따님이 남조선 관련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일단 따라와 주시오. 명희는 이미 겁에 질린 채로 요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요원들은 두 모녀를 강제로 보위부 건물로 데려갔어요. 차가운 신문실에서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이 뭐가 그리 나쁜 건가요? 그냥 음식 이야기인데. 신문관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남조선 물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야.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그날 밤 두 모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감시의 눈길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위부 신문 이후 영숙과 명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 주변에는 항상 감시하는 사람들이 서성거렸고 영숙이 다니는 공장에서도 동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순자마저도 영숙과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나도 가족이 있어서. 순자가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영숙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희 학교 생활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명희를 교실 맨 뒷자리로 옮겼고 아이들도 명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옥이는 명희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명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집을 비우라고 했고 공장에서도 영숙의 월급을 깎겠다고 통보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숙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명희가 잠든 사이에 오래 생각해본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딸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명희야, 일어나거라. 영숙이 딸을 깨웠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명희가 잠결에 묻자 영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명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자, 명희야.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김밥이 있는 곳으로. 명희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탈북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엄마,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명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숙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명희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두 모녀는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보따리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영숙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도망간 동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청진까지 가서 두만강 쪽 브로커를 찾아야 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기차표를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까다로웠고 여행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다행히 영숙이 친척 병문안 뒤라고 둘러댄 것이 통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정말 남쪽에 가면 김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명희야. 내가 원하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영숙은 딸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청진에 도착한 두 모녀는 미리 알아둔 연락처를 통해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키가 작고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 남자였어요. 돈은 얼마나 가져왔나? 브로커가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내밀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2명이면 더 내야 해. 제발 도와주세요. 딸만이라도. 영숙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브로커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알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강을 건널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내 말만 들어야 해. 알겠나? 그날 밤, 영숙과 명희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두만강 근처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었고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자, 이제 뛰어야 해. 한 번에 건너야 한다고. 브로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명희의 손을 꼭 잡고 심호흡을 했어요. 명희야, 엄마를 믿고 따라와.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 네, 엄마. 명희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모녀는 죽을 각오로 얼어붙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발밑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강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총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두만강을 건넌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영숙과 명희는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가 다행히 한국행 브로커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후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순간에도 두 모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며칠간 영숙과 명희를 따로 불러 신원조회와 신문을 진행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로, 남한에 대한 정보 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명희는 어린 나이에 받는 신문이 무서웠지만 엄마와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냈어요. 김밥 때문에 탈북했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조사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딸이 김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영숙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조사관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 후, 두 모녀는 하나원을 거쳐 정착지원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명희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드디어 김밥을 먹어볼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엄마, 언제 김밥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명희가 매일같이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명희야.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영숙도 딸 못지않게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김밥이 정말 어떤 맛일지 말이에요. 드디어 센터를 나와 임시 거처로 이주한 날, 영숙과 명희는 서울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풍경이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네온사인, 자동차, 그리고 거리 곳곳에 있는 상점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명희가 작은 분식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김밥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저거 봐요. 김밥이에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영숙도 눈을 크게 뜨고 분식집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김으로 싼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참치김밥, 야채김밥, 소고기김밥이라고 적힌 팻말들도 보였어요. 한 줄에 2,000원. 영숙이 가격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정착금에서 2,000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두 모녀는 조심스럽게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50살 정도로 보이는 푸근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어떤 김밥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김밥 하나만 주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 사투리가 섞인 억양 때문에 아주머니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치김밥 하나 나갑니다. 아주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썰어서 포장해 주었어요. 영숙은 주머니에서 2,000원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식집을 나온 두 모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김밥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참치와 야채가 들어간 김밥이 예쁘게 잘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명희야, 반씩 나눠 먹자. 영숙이 김밥을 반으로 나누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들고 첫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김밥에서 고기 맛이 나요. 진짜 고기가 들어있어요. 명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 안에 퍼지는 참치와 단무지, 계란의 조화로운 맛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그때 분식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두 모녀가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주머니는 무언가 느낀 바가 있었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왜 우세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자 아주머니가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잠시 분식집으로 들어갔다가 김밥 한 줄을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우리 딸도 저 아이만 했을 때가 있었어요. 많이 먹어야 해요. 아주머니가 명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이 깊이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날 영숙과 명희는 생전 처음 배부르게 김밥을 먹었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그 맛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마지막 한 조각까지 소중히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남한에 온 게 맞죠? 이게 꿈은 아니죠? 그럼, 명희야,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영숙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이제 20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한 생활에 적응하며 표준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또 야근이세요? 명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명희야.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지. 영숙이 아픈 허리를 주무르며 대답했어요. 북한에서의 고된 노동과 한국에서의 육체 노동이 누적되어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어요. 명희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정착금으로 마련한 작은 전셋집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도와줬던 그 브로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영숙 맞지? 브로커가 영숙을 알아보며 다가왔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야. 벌써 5년 됐어. 브로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혹시 평양에서 공장 설비 도면 가지고 나왔다는 말 들었는데 사실이야? 영숙은 당황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에이, 숨기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조용히 하고 싶으면 돈 좀 내놔. 월 100만 원이면 돼. 브로커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100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영숙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소식을 알려줄 수밖에 없겠네. 내 친척들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브로커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북한에 남은 친척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돈 내놔. 다음 주까지 100만 원 준비해. 브로커가 차갑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00만 원이라니 자신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의의 대학 준비금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명희가 엄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영숙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브로커는 계속해서 영숙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협박의 강도도 점점 세졌어요. 영숙은 결국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브로커에게 주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내놔야 해. 브로커가 계속 요구했어요. 영숙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은 공장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명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영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문제로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숙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느라 보증금을 제때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명희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영숙이 딸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명희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지만 두 모녀 모두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길거리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 스트레스가 겹쳐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영숙은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면 돼요. 영숙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누군가 영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3년 전 김밥을 나눠줬던 분식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영숙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김밥 드시던 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분식집 아주머니 박순남은 영숙을 부축해서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순남은 영숙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들어보았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이렇게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영숙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남의 나라가 어디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순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기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기꾼이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탈북민들을 상대로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북한에 연락한다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거 말이에요. 순남이 화가 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영숙은 자신이 당한 일이 사기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생각해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병원부터 가봅시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순남이 영숙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에요, 병원비가. 영숙이 머뭇거리자 순남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람이 먼저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영숙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였어요. 의사는 당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의사가 말하자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입원은 안 돼요. 돈도 없고 명의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순남이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명의는 제가 돌볼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죠. 어떻게 그런 패를.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자 순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패가 아니에요. 우리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명희를 보면 우리 딸 생각이 나서 더 예뻐요. 그날부터 명희는 순남이 집에서 지냈고 영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순남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영숙을 돌봐주었어요. 영숙이 퇴원한 후에는 자신의 분식집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 전 김밥 만들 줄 모르는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손재주 좋으신 것 같은데 금세 배우실 거예요. 순남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숙은 순남에게서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김밥을 마는 솜씨가 남달랐어요. 어머, 영숙 씨 정말 잘하네요. 김밥이 이렇게 예쁠 수가. 순남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장 일할 때 손놀림이 빨라야 했거든요. 영숙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영숙이 만든 김밥을 맛본 순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을 뿐인데 영숙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정말로 그녀의 김밥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손님들도 영숙이 만든 김밥을 먹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사장님, 김밥 맛이 예전과 다른데요? 더 맛있어졌어요. 새로 오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순남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영숙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일했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명희가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이렇게 일하는 게 좋더라.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남은 영숙의 솜씨가 너무 좋아서 동업을 제안했어요. 영숙 씨, 우리 함께 이 가게 키워나가요. 반반씩 나눠서 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영숙이 사양하자 순남이 고개를 저었어요. 신세가 아니라 동반자예요. 영숙 씨 김밥 솜씨 때문에 손님이 2배로 늘었거든요. 정말로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영숙의 특별한 손맛 때문이었죠. 그녀는 김밥을 만들 때마다 딸과 함께 남한에 와서 처음 김밥을 먹었던 그 감동을 떠올렸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김밥에 담겨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숙 씨, 비결이 뭐예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자 영숙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저희 딸과 처음 김밥을 먹었을 때의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영숙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브로커의 협박도 순남이 도움을 요청한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명희가 건강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졌네요. 명희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명희야. 이제 우리도 진짜 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영숙이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영숙이 순남의 분식집에서 일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방송국 제작진이 가게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이 정말 유명하다면서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PD가 순남에게 물어봤어요. 순남은 영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김밥 하나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셨다니까요. 정말요? 그런 사연이라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은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PD가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순남과 명희의 격려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영숙이 조심스럽게 동의했어요.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은 북한에서의 생활, 명희와 함께 김밥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순간,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 김밥을 먹었을 때의 감동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정말 김밥 한 줄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신 거예요? 진행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밥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자유와 희망 때문이었어요. 딸이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명희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엄마가 김밥을 반으로 나눠서 주시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고기 맛을 봤거든요. 촬영진들도 영숙과 명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특히 영숙이 김밥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할 때는 모든 스태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김밥 한 줄 한 줄에 제 마음을 담아요. 처음 먹었을 때 그 감동을, 딸과 함께한 그 행복을 담아서 만들죠. 영숙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영숙과 명희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분식집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영숙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모정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한 노인이 분식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평양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리영숙 맞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영숙과 명희,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네 철민이야.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철민이요? 당신이. 정말.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었어요. 아빠? 명희도 달려와서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철민은 영숙과 명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순남과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숙청당하기 직전에 중국으로 도망쳤어. 그 후 몇 년간 숨어 살다가 겨우 한국에 왔는데 너희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방송을 보고 철민이 설명했어요. 방송을 보셨어요? 명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김밥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영숙이와 명희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어. 너희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몰랐다. 철민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영숙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네요.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순남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김밥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은 함께 김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철민도 영숙이 만든 김밥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정말 맛있다. 이 맛 속에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철민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가족이 재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순남으로부터 분식집을 정식으로 물려받아 김밥 한 줄 이야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 입구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영숙 가족이 처음 김밥을 먹던 날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김밥 주문이 밀려 있어요. 명희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가게에 와서 말했어요. 이제 21살이 된 명희는 사회복지학과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마운 일이지. 영숙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만들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녀의 김밥 솜씨는 동네를 넘어 서울 전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철민은 가게 한쪽에서 계산대를 맡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김밥 드릴까요? 사장님, 방송에서 본 그 김밥 있죠? 처음 드셨던 참치김밥이요. 젊은 여성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송 이후 영숙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영숙과 명희는 함께 다니며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김밥 한 줄이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영숙이 어느 대학교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딸에 대한 사랑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청중들은 영숙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김밥을 먹을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한 학생이 질문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았으면 해요. 영숙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명희도 어머니 못지않게 훌륭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한에서 태어난 또래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희망 때문이에요. 가게로 돌아온 저녁, 가족 3명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아빠, 오늘 손님 중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 철민이 뿌듯해하며 대답했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 힘들게 살던 때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한 일상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명희야, 내가 처음 김밥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생각나니? 영숙이 딸에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그때 엄마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현실이 됐네요.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철민도 감회가 깊다는 듯 말했어요. 영숙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내일 팔 김밥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수백 개의 김밥을 만들어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밥을 만들 때마다 그 첫날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희가 엄마 옆에 서서 김을 펼쳤어요. 고마워, 명희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영숙이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그때 용기 내서 탈북해 주셔서 감사해요. 명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밤이 깊어 가자 철민이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김밥을 드셨네. 정말 감사한 일이야. 맞아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영숙이 마지막 김밥을 싸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하나 주세요. 우리 손자가 이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밥을 만들면서 영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밥 한 줄이었어요. 정말 김밥 한 줄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안에는 고향도, 눈물도, 사랑도, 희망도 모두 들어있었죠. 가게 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담긴 김밥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한 줄 한 줄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김밥 한 줄에 울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한 맛이었어요. 영숙이 손님에게 김밥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의 맛이에요.